기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뭘 보냐면 첫 번째는 삼각함수 그래프죠. 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공식 있죠, 그죠?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공식 있습니다.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꼭 나와. 근데 조금 더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 차이예요, 그죠? 반드시 그런 꼴은 하나가 나오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와 같은 문제가 어려우나 쉬우나 여기는 1번을 아예 그렇게 냈어요. 쉽다고 생각하고 낸 것 같은데 최대값은 A의 절대값 더하기 D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절대값 D죠. 다음에 주기는 B의 절대값의 2파이죠. 요거 묻는 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시작하는 점은 뭐냐면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0인 값에서 시작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x가 6분의 파이잖아. 6분의 파이만큼 옮겨서 풀겠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값 구하는 거죠. 사인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 찾는 거를 틀리면 안 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각변하는 거죠. 2분의 홀수냐 짝수냐에서 그대로냐 변신하냐. 자,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게 6번입니다. 6번이 잘 나옵니다. 6번이 넓이에 해당되는 거.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여기가 A인데 A는 3, 여기가 B인데 B는 5, C인데 C는 7.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그래서 A 요거를 구하자,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나왔잖아요. 요건 또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도 쓰고 사인 법칙도 쓰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코사인 A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A는 그거 옆에 있는 거 요거죠? 2 곱하기 7 곱하기 5에 7, 7이 49, 5, 25, 마이너스 9. 계산하면 40이니까 65예요. 위에가 65가 돼요. 5, 1으로 5, 35. 그래서 얘가 14분의 13이에요.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A분의 스몰 a는 요건 3입니다. 2R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A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인의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A죠? 그럼 여기다가 14분의 13의 제곱이에요. 계산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알았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B를 구했는데 B가 더 간단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 좋아서 특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숫자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6번 아주 잘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대강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요 앞쪽에서는 6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넓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됩니다. 각이 하나니까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2분의 1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이죠. 넓이 구하는 것도 있다. 그거 쓰면 됩니다. 7번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니까 6번하고 7번하고 둘 다 코사인 법칙이 된다입니다. 6번하고 7번하고 둘 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를 꼭 묻습니다. 자, 다음에는 뒤에 넘어가면 10번은 문제가 오류예요. 잘못 냈어요. 이건 아예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8번은 등차 수열이잖아요. 요번 주 일요일날 시그마 해줍니다. 1시 반부터 세 타임 정도 시그마 하니까 한번 와서 쭉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t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8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한두 개씩 들어있어도 틀리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9번을 설명합니다. 9번은 규칙이 있는 수열은 묶음을 해도 묶어도 있잖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었다는 것은 묶어도 규칙이 존재한다. 이게 9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오면 저처럼 풀면 안 되겠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저처럼 풀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70이고 요렇게 10개죠. 10개를 묶었더니 요게 70이에요.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니까 10개잖아요. 또 10개를 또 그 다음에를 묶었더니 같은 개수끼리 묶은 거죠. 470입니다. 그러면 21항부터 41항까지니까 얼마냐면 20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수끼리 묶어도 공차가 성립해. 여기다 얼마 더했어요? 400 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10개 나오는 거는 여기다 또 400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870이죠. 그 다음에 또 10개 나오는 거는 또 여기다가 400을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1270이에요. 근데 뭘 구하라는 거냐면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돼. 1270에다가 870을 더하면 하나 올라가서 2140. 알겠죠? 그럼 답이 3번이에요.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푼답니다. 객관식일 때는. 만약 주관식이라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는 거야. 근데 분명히 9번 문제를 원론적인 건 그거야. 근데 풀다가 시간 안에 끝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풀고, 알았죠? 주관식일 때는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산이 복잡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여기서 한 번 틀리잖아? 그럼 자기가 틀린 걸 찾지 못해. 그러니까 할 때 계산을 꼼꼼히 하셔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전에는 막 풀지만 여기서 실수 하나가 크게 좌우가 된다. 자, 다음에는 10번은 어려웠고 9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해결됐죠. 6번도 아까 했습니다. 시간 좀 잡아오는 거. 6번은 어쩔 수 없이 잡아먹습니다. 11번은 등비 수열이죠. 8번은 등차 일반항이고 11번은 등비 일반항이고, 그죠? 다음에는 12번도 등차 등비 섞은 거죠. 등차면은 가운데 거에 2배는 앞뒤 더한 거죠, 그죠? 등비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뒤를 곱한 거겠죠. 그거를 말라블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간 테스트 주간 과제물에 요게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는 거 서술형으로 나와 있었죠. 자, 다음에는 이제 14번을 합니다. 14번은 쉬우나 학생들이 또 헤매죠. 왜 헤매느냐? 이게 좀 생소한 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규칙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S0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규칙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S0이 0이 아닌 게 나와요. 그냥 뭐를 기억하면 되냐?
문제에서 처음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이었다 그러면 S형이 0입니다. 자, 그럼 이게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14번하고 그 뒤에 거를 설명하죠. 자, 14번에 가면은 S의 합이죠. 3 곱하기 4의 n 더하기 1승에다가 2k가 돼 있는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 합이 있는데 이게 문자가 있으면 여기서 일반항 찾는 것도 개짜증 난단 말이지, 그지? 근데 보니까 얘가 첫째 항부터 처음부터 등비가 쭉 되라 이 말이네. 아, 그러면은 이건 주관식으로 절대 안 나와요. S형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죠. 더하기 2K야. 얘가 0이야. 12 더하기 2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6이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 풀다 보면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건데 두 개는 시간을 줄인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14번에 대한 문제 중에서 뒤에 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주관식 3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 요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SN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얘랑 같은 건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면 10항까지 합 이건 좋아. 야, 그런데 5항부터 18항까지 합을 구해봐. 그러면 여기다가는 표현하기가 곤란하잖아. 그 여기다 쓰면 1항부터 N항이니까 표기가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선호해서 쓰는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 오일러가 아이씨 이게 불편한데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N을 쓰지만 시그마는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N제곱에 더하기 3N-1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뭐냐면 10까지 AK 더하기 1 분의 4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죠. 자, 이건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기 배점이 높죠? 7점이야. 그러니까 살짝만 조심하면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게 분수잖아요. 시그마 합을 구할 때 분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알았죠? 등차 등비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에서는 원래 등차 등비 나오면 되는데 앞에서 했는데 또 내겠냐? 그러니까 분수꼴이나 루트 갈 거나 이렇게 약간 이상한 걸 내는 거야. 이 분수꼴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분해해서 푸는 거야. 분해. 알겠죠? 그럼 분해는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것의 분해는 B-A분의 1에 이건 머릿속에서 떠오르겠지, 그지? 이걸로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낸 거는 이거는 공부하는 애들 야, 얘 다 틀려봐 이러고 낸 거예요. 그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여기다가 0을 넣어 S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어.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3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N을 구하는데 AN이라는 거는 SN-1이죠. 물론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는 거는 있어. 근데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찾으면 되겠죠? N제곱 더하기 3N-1에다가 SN-1을 빼주면은 N-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의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다가 3N 마이너스 3 빼기 1이죠. 요거 지워지고 얘 지워져서 그러면은 N제곱도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2N 플러스 2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 처음부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바꿔야 돼. 2를 넣은 게 얼마냐면은 A1, A2분의 4죠. 그죠? 더하기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10까지 AK는 2K 더하기 2니까 2배의 K 더하기 1이고 AK 더하기 1인 2배의 K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 4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은 3이었어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6이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6분의 4 되고 얘는 분해해주면 되니까 분해해주면은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10까지 여기서 이게 빼주면 1이 돼가지고 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건 계산도 좀 쉽지 않겠지, 그죠? 네.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 문제를 냈다는 거는 선생님이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이걸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번하고 지금 나온 거하고 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요 냈다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틀려갖고 와. 그래서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 냈다 하면은 무조건 난이도 높습니다. 그 수열에서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분해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것도 처리해야 돼. 이것도 쪼개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돼. 백자집이지.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다. 자, 그렇게 처리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14번하고 여기 있는 3번하고 이런 식의 풀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17번하고 17번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그냥 집어만 넣으면 돼. 얘는 시그마에 아주 쉬운 거 하나 거저낸 거죠. 그죠? 다음에는 18번 등차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번은 제가 해드릴 건데 15번하고 16번을 할 텐데 원래 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학교에 들어간대요? 그런 얘기 있었어? 빠진다 이런 거? 그럼 나옵니다.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낼 자신이 있었으면 안 낸다는 얘기를 해요. 원리학계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15번은 원리학계 중에서 난이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드리겠습니다. 15번. 자, 원리학계는 그러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학교 시험지에서 있는 원리학계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7-8 문제가 풀게 되죠. 그 안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학계 문제 중에 15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높았던 거야. 원래 이거 기출문제의 변형이야. 그래서 지금 이 경민고의 학교 선생님은 수열에 대해서 조금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문제가 애들이 틀릴만한 것만 골라냈습니다. 자, 경민이는 연이율 2%면 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년마다 복리는 당연한 거야. 2003년 1월 1일부터 저금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3년이야. 그 다음에 2032니까 10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야. 그죠? 이렇게 꼭 표를 작성하세요. 그래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내 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까지 내가 챙겨 먹어야 되니까 여기 모은 돈이 내 돈이야. 10번 넣는 거야. 근데 얼마 넣냐? 200만, 처음에는 200만 원을 여기다 넣어요. 1월 1일이니까 200만 원 넣었죠. 그러면 얘가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이자를 몇 번 받아? 한 줄을 세봐. 몇 번 받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받죠? 그러면 200만 원에 1.02가 10승 되는 거야. 그죠? 10번 받았다 뜻이야. 복리가 승이 되는 게 복리라는 거야. 요게 처음 돈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1은 원금 내 돈에다가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란 뜻이다. 이걸 계산해서 1이 있어야 돼. 0.0이면 있으면 안 돼. 1.0이라고 하는 거야. 그 내 돈에 이자까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리학계야. 이자만 따로 못 구해. 알았어요? 같이 구한다 뜻에서 원리학계가 된 거예요. 이자만 따로 못 구해. 이자만은 다 한 다음에 원금을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거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전년도보다 2% 많은 금액을 저금하는 거야. 그러면 요때는 200만 원 넣는 게 아니야. 요때보다 2%를 더 넣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2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2%를 더 넣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이자를 몇 번 받냐? 몇 번 받아? 이거 이자 몇 번 받아? 이 돈이 이자를 몇 번 받아? 9번 받아. 얘가 9번의 이자를 받는 거야. 얘가 9번. 그러니까 뭐야? 200에 1.02에 이것이 1.02에 9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계산해 봤더니 200에 뭐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1.02에 10번이 된 거네. 똑같잖아, 그지? 그럼 몇 번 넣어야 돼? 10번 넣을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이게 똑같은 값이 10번 있겠지. 그러니까 200에 1.02에 10승이라는 게 10번 있을 거 아니야. 10개를 더하니까. 계산하면 돼요. 얘가 얼마냐면 1.2로 계산이 되네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2,440만 원. 알았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 내가 돈을 넣는데 그냥 매년 2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내년에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급여를 내가 조금 더 넣어야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 이렇게 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이게 너무 뻔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표가 안 되면 자꾸 헤매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음은 16번을 해드릴 텐데 16번을 풀고 계셨었나요? 풀어봤니? 16번? 아직 안 했죠? 해봤어? 아직 안 풀어본 거지? 16번 해드리겠습니다. 16번 손 댔는데 잘 안 되죠? 16번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16번이. 그래서 한번 해줬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16번은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가봅시다. 열여섯 번째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처음 배우면 이렇게 풀겠죠? 근데 지금 푼 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요거 해보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넓이는 얼마냐면은 4죠.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4등분 한 다음에 얘를 4등분 해갖고 여기를 버린대요. 그리고 버려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버려진 건 얼마냐면은 4의 4분의 1이 버려졌어요. 그죠? 처음에 버려진 거 더하기. 두 번째 버려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버려진 건 했어. 그죠? 요거가 버려졌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얘가 남잖아요. 그죠? 그죠? 남아있는 게 얘가 남아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어느 거냐면 4의 4분의 3이 남았어요. 그죠?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요건 버린 상태니까
얘가 남아있는 거에 그거에 다시 4등분을 해가지고 얘를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4의 4분의 3에 다시 4분의 1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의 4분의 3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그거의 4분의 1을 버려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요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요 남아있는 게 4의 4분의 3 남아있는 거에 다시 4분의 3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의 4분의 3의 4분의 3인데 거기에 4분의 1을 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곱한 거야? 4분의 3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냐면 4분의 3이죠. 첫째 항은 1이겠네. 그죠? 따라서 그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3에 첫째 항은 1이고 1 마이너스 4분의 3에 몇 번이야? 20단계니까 20번이겠죠.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4에 1 마이너스 4분의 3에 20. 답이 4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런 문제는 그냥 잘 처리를 해가면 되는데 이걸 자기도 모르게 막 계산해버려. 그리고 이게 뭐지 안 되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을 봐야 되니까 그냥 그 모양대로 써놓고 찾는 게 조금 낫다. 막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다 보면 조금 운 좋아서 맞을 때도 있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에 15번, 16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나머지는 어차피 어려운 건 대여섯 개일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해줄 일은 계산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원론적으로 푼다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린데 시간 안에 풀 자신이 없으면 뭔가 약간 특수한 방법, 답을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3시간 걸려 풀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조금 생각해 주시고 풀으면 되겠다. 또 혹시 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2번을) 한번 해줄까요? 2번 주관식 2번 합시다. 주관식 1번. 그리고 논술형 1번은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에 엊그저께 적어드렸어요. 외접원이 나온 4R분의 ABC, 내접원이 나온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R. 요거 쓰는 겁니다.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에 넓이가 4R분의 ABC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사인 법칙 써도 됩니다. 여기는 또 넓이 구하는 것이 2분의 1 세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쓰는 게 있었어요. 요거를 작정하고 낸 거야. 근데 만약에 내접원의 반지름만 나왔다 그러면 사인 법칙도 돼. 사인 법칙도 많이 써. 사인 법칙도 쓴다. 자, 그러면 요건 그렇다 치고 어느 걸 해보냐면 2번을 해볼까요? 자, 2번 문제는 뭐냐? x의 n승이라는 것을 x제곱 빼기 25니까 x 마이너스 5, x 더하기 5네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anx 더하기 bn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an, bn을 처리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일단은 얼마를 넣는 거죠?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5 넣어야 되죠? 5. 왜냐? 5 집어넣어야 0이 되잖아. 그러니까 5의 n승은 5 집어넣으면 0이 됐죠? 5 집어넣으면 5배의 an 더하기 bn이죠. 다음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둡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의 n승은,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막 나가면 안 돼요. 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5가 되지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살아있어.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시는 분이 있어. 안 돼.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집어넣으면 0 되죠?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배의 an 더하기 bn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를.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5배의 A2 더하기 A3 더하기 한 다음에 B2 B3 더하기 이렇게 2023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만나면 5배의 A2 더하기 B2죠. 그죠? 더하기 5배의 A3 더하기 B3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연립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요거 보니까 5배의 an 더하기 b의 5의 n승이잖아. 그럼 얘가 뭐냐면 5의 제곱이야. 얘가 그러면 5의 3승 아니야. 5의 2023승이네. 그럼 이게 총 개수가 2023개가 아니다. 2022개잖아요. 등비수열이니까 R-1에 첫째 항은 5의 제곱에 5의 2022승 마이너스입니다. 네,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과제장, 다음 주 과제장. 그 다음에 지금 푼 거 있잖아요. 답지를 그냥 아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풀어보면서, 네? 작년 거잖아. 그래서 꼭 풀어보면서 맞춰보세요. 그래서 푼 다음에 맞춰보고 하셔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트렌드잖아. 그 전 거보다 그냥 올해 거, 이 근처, 작년 거, 이 근처에 나온 학교 거들을 풀어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 거를 조금 위주로 이 근처 학교 거를 꼼꼼히 풀어보면 거의 문제가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